이 영상은 EA로부터 코드를 지원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확장팩 신비로운 자연을 출시일 전에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확장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요정 아이템이 대거 추가된 카스템 둘러보기, 그리고 역대급 규모의 건축 아이템 둘러보기까지 모두 준비해왔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 팩은 이름 그대로 자연과 요정의 삶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플레이 방식도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확장팩 진짜 정보량도 어마어마한데요. 가장 먼저 요정심의 능력부터 알아볼게요. 요정심은 자연, 감정, 그리고 주변 사물까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심을 요정으로 만들 수도 있대요. 그리고 요정하우스라는 아이템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 요정하우스, 여기선 파티를 열 수도 있고 난쟁이 요정을 소환해서 노는 것도 가능하대요. 심들이 심심할 틈이 없겠죠? 요정은 심 만들기에서 만들 수도 있고 요정과 대화하여 요정으로 변신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양한 테이블이나 선반에 놓을 수 있는 탁상용 식물 화분이 추가가 돼서 기존에도 실내용 화분은 있었지만 더 다양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요정 능력이 추가되면서 균형 및 불균형이라는 기능이 또 추가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무들렛, 욕구, 기술, 운, 그리고 증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균형과 불균형, 말만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약간 느낌이 오시죠? 균형 잡힌 심은 욕구 관리를 잘 한 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불균형, 심한 불균형으로 가게 되는데 불균형은 약간의 주의, 심한 불균형부터는 이제 증세가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플레이를 하다 보면 분명 불균형에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이럴 때 휴대폰 메뉴나 명상, 약제약 엘릭서 마시기, 실내용 화초 관리하기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증세는 진짜 예측 불가예요. 저는 이 부분을 티저에서 보고 질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질병이라고 보기에는 시뮬레온을 토해내거나 물건을 수리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증세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증세가 나타났으면 치료를 해야겠죠?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치유, 두 번째 약제술 기술로 치료제를 만들어 먹기, 세 번째 자연요법 전문가를 방문하기, 네 번째 친절한 요정에게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기, 다섯 번째 에비듀 동네 달무리 샘에서 증세 완화 표명하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약제술 기술에 관한 건데요. 엘릭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 엘릭서가 과연 좋기만 할까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장난치기 좋아하는 심이라면 꽤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약제술 기술에는 약제술 작업대가 필요한데요. 이건 건축 모드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마을 곳곳에 있다고 하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기술 레벨이 오르면 할 수 있는 것도 늘어나는데요. 레벨 2가 되면 특별한 재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고 레벨 3부터는 감정 물약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감정 물약은 말 그대로 감정을 바꾸는 물약인데요. 다른 심으로부터 감정을 흡수하는 것 같아요. 필요한 재료는 요정 능력, 감정석 등이 포함되고요. 이 감정석은 레벨 6이 돼야 해지돼요. 또는 감정 덤불에서 얻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기술 서적을 사서 읽거나 완성된 치료제를 소비하는 것도 스킬 올리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은 자연요법 전문가라는 직업군이 추가되었어요. 이 직업은 고객의 증세를 치료하고 감정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서 심의 균형을 회복하게 하는, 그걸 도와주는 역할인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재택근무, 그리고 유연근무가 가능하대요. 그리고 레벨 2부터는 고객이 집으로 찾아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대요. 진료는 퀘스트처럼 진행되는데요. 화면에 목표가 뜨고 그걸 따라가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번 팩에서 가장 기대했던 기능, 바로 자연생활 기술입니다. 이제 심이 자연 속에서 욕구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초반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레벨이 오르면서 집에서 사는 것처럼 편안해진다고 하네요.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요. 바닥에서 자기, 야외에서 목욕하기, 공중 화장실에서 스펀지 목욕. 이 스펀지 목욕이 좀 궁금한데요. 저는 공중 화장실 들어가기만 해도 욕구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과연 이 공중 화장실에서 스펀지 목욕하기가 어떤 상호작용이 나올지 살짝 무섭기도 해요. 레벨 2가 되면 물고기를 먹을 수가 있게 되고요. 레벨 5가 되면 개구리도 먹을 수 있대요. 레벨이 높을수록 더 배가 잘 찬다고 하네요. 처음엔 좀 비위상할 수도 있겠지만 야생 생존 느낌 제대로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자연에게 말 걸기, 자연 속에서 명상하기, 극한 온도 면역, 그리고 채집 기능도 중요한데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그룹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요정가루라는 게 생겼어요. 요정심이 몸을 씻거나 사랑을 나누거나 사랑에 불장난 상호작용을 통해 요정가루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스스로 털어내기를 하면 가방에 쌓인다고 하네요.
이 가루가 진짜 유용한 게 원예뿐만 아니라 수리, 청소, 죽음, 사악한 요정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위해 난쟁이 요정을 소환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가루예요. 특히 원예에 쓰면 진짜 편해지는 게 요정 가루를 뿌리면 마법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물주기, 잡초 제거, 해충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철이 아닌 식물도 제철처럼 자라납니다. 그리고 요정 가루를 뿌린 식물 주변에는 픽시 요정이 나타나요. 무해하긴 한데 약간의 텃세가 있어서 심들의 상호작용을 방해할 수 있어요. 요정심은 부드럽게 쫓아낼 수 있고 비요정심은 조금 힘들다고 하네요. 참고로 실내용 가초는 장원 식물보다 손이 덜 가는 건 맞는데 자라나거나 수확하는 건 안 된다고 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마법 식물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플레이를 하시면서 궁금하실 때 배우기를 통해 위치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스타듀밸리를 딱 떠올렸거든요. 그 스타듀밸리 아침에 일어나면은 TV 눌러가지고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매일 아침 확인을 하게 되는데 약간 그 느낌, 이번 요정팩에서 그런 기능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심즈에서는 운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글라스우드 나무에 스프루스 올마이티를 불러낸다거나 에드모어 해변에 있는 거대한 난쟁이 요정에게 운을 바꿔달라고 간청할 수도 있대요. 또 글라스우드 나무에서 정원의 친구를 소환하면 원예의 도움을 받거나 요정링을 탐험하면서 자연 어머니랑 소통하는 상호작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기능 하나 더, 바로 이야기꾼 NPC인데 이 심에게서 우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품을 배달하거나 수수께끼를 풀거나 퀘스트처럼 진행이 됩니다. 보상은 꽤 다양해요. 시몰레온, 새로운 지식, 마법 아이템 등등. 심지어 이야기꾼과 물물 교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네이처 프레스라는 제작 기능도 생겼는데요. 식물이나 꽃을 눌러서 양초나 액자 형태로 장식을 할 수 있대요. 이제 요정 탄생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요정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요정 모종을 통해 요정되기. 이 모종은 컴퓨터에서 주문하거나 요정에게 직접 요청해서 얻을 수 있고요. 가끔 요정에게 변신하는 방법을 물어보면 알아서 선물해주기도 한데, 모종을 심으면 자연어머니가 등장해서 물약을 줍니다. 이걸 마시면 마법의 표식을 얻게 되고 이후 에버듀의 달무리샘으로 가서 변신을 완료하면 요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정이 되면 날개도 생깁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제공되고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요. 심마다 다른 날개 스타일을 꾸며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요정의 자녀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한쪽 부모가 요정이 되면 아이도 요정이 될 확률이 있고, 양쪽 다 요정이면 그 아이는 100% 요정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명문 요정 혈통이라는 특성을 갖게 되는데요. 청소년 이후부터 요정 경험치를 더 빠르게 얻는다고 해요. 태어난 아기가 요정인지 아닌지 바로 아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기 요정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요정 요람에 담겨서 등장한다고 해요. 일단 아기 요정은 일반 아기보다 턱이랑 용변 욕구가 느리게 줄어요. 감정 물약을 먹을 수도 있고요. 먹이면 아주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 욕구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겨요. 일반 아기들보다 천천히 감소하던 허기랑 욕구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욕구가 없는 거예요. 대신 새로운 욕구, 감정력이라는 게 생겨요. 이 감정력, 이게 꽤 중요한데요. 요정은 감정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서 감정이 떨어지면 감정적 허기 상태가 돼요. 허기 상태가 되었다가 기아 상태가 되는데 이게 계속되면 굶주림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요정은 일반 신보다 더 긴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정들은 극 F 성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이 들 만큼 감정과 특별하게 연결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아요. 감정력은 요정 능력 사용 시 감소하고 시간이 지나도 조금씩 닳는데요. 회복 방법은 약제약 제도나 보상 스토어에서 감정 물약 마시기, 다른 심액에서 감정 흡수하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요정의 삶은 진짜 자연 그 자체예요. 화초에서 씻거나 피아노나 인형의 집 안에서 자거나 가전제품 안에서 작아져서 놀기도 하는데 이때 가끔 특수한 보너스 효과가 숨겨져 있대요. 요정도 달의 주기에 영향을 받고요. 오컬트 심답게 능력 트리가 따로 있어서 레벨이 오를수록 점점 더 많은 능력을 해제할 수 있어요. 능력은 총 4가지인데 조작, 감정, 자연, 패시브. 각 능력은 수행 시 감정력을 소모하고 요정 경험치를 받습니다. 능력 사용은 다른 심, 사물, 동물 또는 요정 자신에게 사용할 수 있고, 감정에 영향을 주는 간단한 일부터 다른 심을 요정으로 변신시키는 강력한 능력까지 아주 다양하다고 해요. 만약에 이제 요정 안 하고 싶다, 그럼
요정 정수 버리기로 인간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 새로 추가된 마을 이니스 그린을 소개해볼게요. 이 월드는 총 3개의 마을로 나누어져 있고요. 생각보다 꽤 넓어요. 아쉬운 점은 빈 부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하지만 건축 가능한 부지는 많습니다. 이게 왜 아쉽냐고요? 아니 너무 예뻐서 부지를 지우기가 힘들어요. 뭐 좋은 점이라면은 건축을 딱히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더 좋은 소식이겠죠? 이니스 그린은 약재 기술이 발달한 지역이라서 마을 곳곳에 약재술 작업대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연생활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은 분들, 요정 플레이를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마을이에요. 또한 지역을 탐험하고 현지 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요정의 신비와 비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식물도 있대요. 이번 확장팩 확실히 콘텐츠가 꽉 찼죠? 신비한 종족 요정 야망 고르기. 야망이 있어. 요정 야망이 생겼네. 보너스 특성 요정 영향력. 이 신들은 큰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다. 요정신과 난쟁이 요정이 서로 어울릴 때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관계지수가 더 크게 요동칩니다. 자연 유목민. 이 심은 자연생활을 수용하며 자연 속에서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즐깁니다. 지식. 이 심은 약재술 기술을 마스터하고 식물성 재료로 강력한 치료제와 엘릭서를 제조하고 싶어 합니다. 일단 요정 먼저 해볼게요. 사망 원인. 감정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 카스템을 한번 살펴볼게요. 9가지가 있고요. 오, 이 머리 예쁘다. 오, 이거 뭔가 되게 반지의 제왕 이런 데 나오는 되게 예쁜 금발 머리 같지 않나요? 예? 예, 성형 좀 시켜주라고요? 저도 지금 그러고 싶었어요. 제가 신 만드는 능력이 좋진 않지만 얼굴을 조금 바꿔볼게요. 맞다. 여기 눈도 새로 생겼더라고요. 이 요정 눈 추가됐잖아요. 이 요정 팩에. 예쁜가? 어머 뭐야 징그러. 전 항상 만들고 나면 이 아래 턱이 없어지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 항상 얼굴은 이 모양이 돼. 좋아하는 얼굴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나? 요정기 해야지. 요정인데 만약 뭐가 있을까요? 있다. 오, 예뻐. 오, 뭐야? 들어가. 오, 너무 예쁘죠? 진짜 요정이다. 색이 꽤 괜찮은데요? 페이스 페인팅이 있다. 어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약간 나쁜 요정? 다크 요정? 이거 너무 귀엽다. 이게 제일 예쁘네요. 이건가? 이거?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이너 같은데? 이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죠? 예뻐라. 예쁘다. 다시 머리로 돌아와서 나 좀 잘 만든 것 같은데? 좀 잘 만든 것 같은데요, 저? 이걸 뭐라고 하죠? 브릿지? 우리 때는 브릿지라 불렀는데 요즘 그렇게 안 부르던데. 아무튼. 진짜 요정이잖아. 나뭇잎 붙은 디테일 봐요. 방금 나뭇잎 사이에 숨어서 놀다가 나온 것 같아. 티저에 나왔던 이 모자. 귀엽긴 하네. 우와, 미쳤다. 이거 아니네. 이거 너무 귀엽네요. 이것도 예쁘다. 이러니까 옷이 갑자기 다 기대가 확 되네. 이걸로 치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와. 한쪽 귀걸이랑 양쪽 귀걸이. 그리고 이거.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요정이다. 옷은 상의는 일단은 5가지가 있는데 그냥 무난하네요. 이건 진짜 요정 색깔이다. 이거 너무 예쁘다. 등 디테일이 너무 예쁘네요. 다음 이것도 약간 이너 옷 같은데. 이것도 예쁘다. 이거는 그냥 일상복으로도 예쁘겠네요. 이거 꽃잎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 같죠? 하이 6가지가 있는데 이거부터 한번. 이 바지 너무 예쁘다. 오! 생지도 있고 요즘 이 패션 센스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어머!
이렇게 한 벌이구나. 이거 무슨 챌린지지? 고조선 챌린지인가? 고조선 챌린지? 단군 챌린지? 뭐 아무튼 그런 거 할 때도 너무 잘 쓰일 것 같아요. 이 디테일 봐. 그래, 이런 것도 있어야지. 너무 요정만 하는 건 좀 아니잖아. 이제 전신 보러 갈게요. 전신 뭐가 많다. 되게 많다. 전신에서 힘을 많이 줬구나. 나 조금 실망하고 있었네. 이건 약간 잠옷이나 수영복 같죠? 스와츠가 너무 예쁘네요. 우와. 여신이야, 여신. 진짜 예쁘다. 카스템 일단 빨리 볼게요. 이게 잠옷이다, 이게 잠옷. 이렇게 잠옷 하나씩 내주는 거 너무 좋아요. 겨울 이야기도 이런 옷이 있지 싶은데.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CC 같아요, 이거는. 이거 너무 찰떡 아니에요? 진짜 방금 그 낙엽 속에서 뛰어놀다가 해맑게 뛰어나온 요정 같아요. 이건 신발까지 있네요. 전 얘를 입히겠습니다. 액세서리 볼게요. 양말 너무 귀엽다. 이거는 요정 옷이 아니더라도 많이 입힐 것 같네요. 피부 효과. 그래, 이게 새로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 팔도 광택이 쫙 흐르죠? 신발 쪽으로 볼게요. 귀여워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구도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냐고. 아니 뭐 앞에 무슨 동물옷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만 있었나? 동물옷이 있었나?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다 살펴봤나요 벌써? 문신. 발을 이렇게 더럽게 꾸밀 수가 있네요. 어디 심각하게 놀다 왔나봐요. 귀여운 개구리 어깨, 이렇게 프리자 버니 같은. 얼굴에 이렇게 얼굴 타투는 저는 별로. 우와, 이거는 제왕절개 흉터 아니에요? 대박이다. 저는 이심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볼 건데 특성은 무작위로 놓겠습니다. 이름 무작위. 저는 항상 무작위로 넣는 편인데 리은수는 너무한 거 아닌가? 리은수는 좀 이니스 그린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에버듀고 요정의회의 본거지인 에버듀는 요정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요정 삶의 중심지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마법의 광채가 더 씌워져 있습니다. 여기는 스프루스더리 숲. 스프루스더리 숲은 원예,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 약재술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을 사랑하는 보헤미안 성향의 자연 애호가심들의 안식처입니다. 자연 애호가들은 그림 같은 나무들 사이에서 채집을 하고 평화로운 시냇물에서 목욕을 즐기기 위해 이곳에 모여듭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지역의 전설적 존재이자 커뮤니티에서 정원의 친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스프루스 올마이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드모어 해변, 여기가 있네요. 풍부한 전설과 역사가 있는 활기찬 해안 마을인 에드모어 해변은 화려한 건축물, 상징적인 랜드마크, 해안 전망을 자랑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여기는 관광지구나. 관광지에도 일단 사람이 살기는 하네요. 노엄이 여기 산다. 이 심이 불고기 주워 먹던 그 심이잖아요, 티저에서. 에드모어 해변은 요정 능력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보류할게요. 부지가 상당히 많아요. 마을이 3개에다가 이 월드 자체가 좀 넓은 것 같죠? 워터링홀 저기가 자연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했던 것 같고, 지금 에버듀에 5개, 스프루스더리 숲에 5개, 에드모어 해변에 4개가 있네요. 마법에 걸린 연인들 부지로 한번 일단 가볼게요. 저는 스프루스더리 숲이 제가 살고 싶은 곳인 것 같아요. 우와, 이 집 너무 예쁜데요? 우와. 저는 한 번씩 나도 심즈 건축에 한번 참여하게 되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기본 집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죠? 와, 이거 심지어 이 지형이 돌출되지 않게 적절하게 지형 사용을 잘 했네요. 와,
이제 딱 적절하게 돌출되지 않도록 예쁘게 딱 동산같이 이런 모양을 만들었고, 일단 여기 겉으로만 봐도 지금 보이는 것들이 너무 예쁜 게 많아요. 이거 빨리 뜯어보고 싶어. 근데 이거 밀기가 너무 아깝다. 건축 모드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 남은 건이 최고다. 남은 건이 최고야. 남이 한 건축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아, 여기로 문이 있네요.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어. 우와! 아, 여기가 그건가 봐요. 그래서 치료제를 만드는 곳인가 보네. 와, 진짜 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이 건축하시는 분들 자체가. 일단은 저처럼 건축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 식물이 바닥에만 붙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지붕에도 붙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붕 위에 야외 식물을 배치할 수 있게 업데이트 되는 걸 제가 정말 바랬었는데 제가 이걸 확인하니까 너무 신이 나요. 아, 여기 부지를 밀기가 너무 아까워서 다른 데로 가볼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건축이네요. 어떻게 이런 걸 하지? 이거는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아니겠죠? 와, 너무 예쁘다. 얘 제 심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만든 윌로우 크릭에다 데려다 놓고 왔는데 너 왜 여기서 뭐하니? 원수가 벌써 여기가 궁금해서 돌아다니고 있네요. 약재술 상인. 아, 이거 티저에서 나왔던, 이거 아까 설명에 있었는데 클로버 원예 자재와 종로사인가 보네요. 여기가. 오, 너무 예뻐가지고 볼 게 많다. 이 집도 너무 예쁘다. 와, 아, 진짜 건축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와, 이거 뭐야? 이거 제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템인데 이거 이번에 나왔나봐요. 이게 창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뭐랄까 뻥 뚫린 창문이 없잖아요, 심지에. 그래가지고 있어봤자 맨날 사각형 창문 이런 거라서 별로였는데, 근데 이거 지금 지붕 곡선에 따라 이렇게 된 거 보면 지붕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 본데요? 궁금해. 봐야겠다 빨리. 그러면 아니야, 여긴 못 밀겠어. 다른 곳을 가볼게요. 너무 예쁘지 않아?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또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요. 아까 거기는 진짜 무슨 요정들만 살 것 같은 마을이고, 여기도 근데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쁘다. 와, 이 집 뭐야? 이 집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요, 집이? 갈 수가 없네. 저건 부지가 아니었던 걸로. 여기 너무 예쁘네요. 예쁘다. 진짜 동화 속 같아요, 동화 속. 아니면 윌로우 크릭에 이 빈 부지 가가지고 건축템만 살펴보고 저쪽으로 넘어갈까요?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치트를 다 활성화해줬고요. 건축템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찬장입니다. 이 디테일이 옹이 베이직 찬장. 자, 다음은 아일랜드 한번 볼게요. 진짜 이걸로 오두막 같은 거 지으면 진짜 예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카운터. 일단 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 색깔도 마법팩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걸로 그냥 컴퓨터 책상 만들어도 뚝딱이겠다. 예쁘다. 그 다음은 옹이 식탁. 응? 다리가 다르네요. 그 다음은 숲속 파티 테이블. 다 13개인가 보네요?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벌써 예쁘다. 다음은 선반 테이블. 그 티저에서 봤던 여기다 화분 올려놓는 선반인가봐요. 스와치는 다 똑같네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통일성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집을 꾸밀 때 더 예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커피 테이블. 식탁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런 식으로 야외 테이블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얘도 13개겠죠? 이런 자연의 느낌 오브젝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예 대놓고 자연 하면서 나와버리니까 너무 좋네요. 나무 일체형 책상. 그 다음은 선반. 원예에 올려놓으면 엄청 예쁠 것 같아. 다음
제가 티저에서 보고 깜짝 놀랐던 이렇게 딱 짝수 맞춰서 나와주면 너무 고맙죠? 얘는 2개를 올릴 수 있는 선반인 것 같아요. 스와치는 같고 건축템을 만지러 오니까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집중을 해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야? 와, 이거 디테일 무슨 일이야? 와. 이렇게 가면서 볼게요. 꽃들이 색깔이 다 바뀌는구나. 다음 휴식입니다. 휴식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가 있고, 이거는 이제 얘를 잠깐 빌려와가지고 보면 2가지가 있네요. 양쪽 팔이 있는 것과 한쪽 팔이 없는 것. 자, 일단 여기다가 해볼게요. 13개. 제가 지금 12개 만났죠? 귀엽다. 이 소파는 뭔가 요정팩이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그 다음 쿠션 색깔이 같이 바뀌는 게 너무 귀엽다. 쿠션이 색깔도 바뀌고 그 모양도 바뀌네요. 무늬가. 그 다음 식탁 의자. 이거 여기 붙나? 헉, 붙는다. 이런 식탁 의자는 또 처음이네요. 너무 귀엽다. 한번 볼게요. 얘도 13개. 와, 이게 무슨 모양이지? 꽃잎 모양인가? 식탁이랑 너무 잘 어울려. 등받이가 있는 식탁 의자도 있네요. 지금 이 2개는 스와치 색깔이 거의 비슷한데 다리 색깔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스툴. 얘는 뭐야? 얘는 또 작은 애네? 너무 귀엽네? 여기 이렇게 갖다 대면 붙겠죠? 이렇게. 이 발받침 디테일 뭐야? 뭔가 이렇게 정렬해 놓으니까 되게 뿌듯한데요? 다음 이거 뭐야? 나무 사랑 의자. 작정했는데. 잠깐만. 와, 회의할 때 쓸 것 같지 않아요? 요정들이 회의할 때? 색깔이 너무 귀엽다. 와, 여기에 요정이 앉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귀엽네요. 다음은 동화나라 조개 껍질 소파. 소파는 진짜 스와치가 확실히 예쁘네요. 근데 이런 걸 다 어떻게 다 만들어내는 거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여기 이 담요가 있네요. 귀여워. 실제로 제가 집에다 놓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그 다음 꽃밭 러브시트. 러브시트는 앉아서 둘이 막 쏙닥쏙닥 얘기하는 거죠? 하루 종일 앉아서 별만 보고 시시덕거리던데. 근데 상호작용이 너무 상호작용이 너무 똑같은 상호작용만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좀 저리 가줬으면 좋겠네. 뭐야, 뭐가 잘못됐다. 다시.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공원에다가 이거 설치해놓으면 진짜 예쁘겠는데요? 다음 숲의 포옹 러브시트. 얘도 13개. 갑자기 드는 생각. 이걸로 캠핑장 만들고 싶다. 근데 캠핑장이 얼마 전에 만들어가지고 또 정말 나중에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뭔가 뿌듯해. 이렇게 쫙 진열해 놓으니까. 다음 요정의 휴식 벤치. 다행히 얘는 8개네요. 저 이거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방금 놓으면서. 근데 생각보다 예뻐. 색깔이. 그냥 솔직히 속으로는 다 있는 벤치 아닌가? 했는데 색깔이 되게 다채롭고 예쁘네요. 이런 아이템들은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쭉 넣는 것보다 가을색이잖아요. 가을색끼리 이렇게 놔주거나 이러면 더 예쁘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으면 예쁘네요. 침대. 우와, 이 침대가 티저에서 제 눈을 확 사로잡았었거든요. 예쁘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니까 뭔가 약간 빨 같아. 확실히 2층 올라오니까 카메라 속도가 좀 빨라졌네요. 예쁘다. 진짜 예쁘다. 난 동화요람. 스와치의 도토리 너무 귀엽네. 이 스와치의 도토리 좀 보세요. 다음 동화나라 유화 침대.
다음 배관으로 갑니다. 수전 디테일이 나뭇잎이었네요. 다음은 크리스탈 제트 욕조 한번 볼게요. 얘들은 진짜 자연 속에 집을 지으면 진짜 예쁠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 샤워기 볼게요. 와, 색깔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것도 너무 예쁘고 이 하얀색도 너무 예쁘고, 근데 진짜 실제 동굴 속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활동과 기술. 아, 여기에 뭐가 많네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거를 잘 찾아야 돼요. 귀여워. 디테일이 너무. 와, 너무 귀엽다. 다음 숲속 나뭇잎 약재술 수납장. 여기 가까이서 보면은 약재들이 이렇게 있고 책이 꽂혀 있네요. 예쁘다. 뭔가 표시를 해놨네요. 여기 뭐 있다, 들어있다, 뭐 이런 거겠죠? 다음 네이처 프레스. 티저에서 그 애기가 누르고 있던 게 이거구나. 티저에서 애기가 앉아서 이거를 누르니까 위로 나뭇잎인지 꽃잎인지가 확 날렸었거든요. 아, 얘가 네이처 프레스구나. 얘는 어디에 올릴 순 없나? 아, 그냥 바닥에 놔야 되나봐요. 얘는 4개입니다. 와,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와, 너무 예쁘다 이거. 꽃 디테일까지. 아, 이거 분수대가 조금씩 색깔이 다르네요. 예뻐라. 그 다음은 캐비닛? 이게 무슨 캐비닛이야? 뭐 다른 산호작용 같은 건 없고요. 이 뭔지를 저는 또 잘 모르겠어요. 오, 약간 3D 같아. 오, 얘는 크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도 예쁘고. 와, 그냥 예쁘면 돼. 예쁘면 되는 거야. 예쁘다. 와, 그냥 이거 가지고 네모 상자를 만들지 말고 그냥 자연 속에다 그냥 건축을 해버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은 속삭이는 버퍼 웨딩 아치. 이거는 약재술 그 판매대인가? 순수 천연 약재술 판매대. 얘는 색깔이 없고요. 마을에서 얘랑 얘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 클라스 우드 나무. 이 나무에 가서 말 걸면은 NPC 심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이 나무를 잘 찾으세요. 이게 지금 해제되어 있긴 한데 실수를 위한 버섯은 없다 우화를 완료하여야 해제가 원래 되는 거라서 얘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눈에 불 들어와.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다음은 탁상용 식물 화분. 여기 이렇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 설명서에 나오기를 주황색으로 바뀌면 여기다 식물을 심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 배치하면 오브젝트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게 초록색으로 돼야지 식물을 심을 수 있대요. 모양이 들어간 것도 있네요. 다음 이건 또 새로운 뉴약을 발랐네요. 이거 완전 심플한 그 기본이다, 기본. 마지막. 아, 작은 데는 안 올라가고 큰 데만 올라가나봐요. 자, 요렇게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쫙 진열해 놓으니까 뭔가 화분 가게 같고 너무 예쁘다. 판매할 수도 있겠죠? 판매로 설정해 놓으면. 아, 좋다 이거. 귀여워.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색깔이 4가지인데 이렇게 보시면 조금씩 다르죠? 무늬도 조금 다르고. 얘네들은 과연 자랄까요? 심을 순 없다 그랬는데 자라지도 않으려나? 다육이래요, 다육이. 식물 종류의 CC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 다음, 나무 위 요정하우스. 채집을 할 수 있나 보네요. 한여름밤의 그네. 순간이동기? 우와, 숨겨진 땅을 여행하고 탐험하세요. 심들이 꿈만 꾸던 기적을 경험하세요. 고집스러운 푸른 우화를 완료하면 이게 해제가 된대요. 얘를 누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데 신기하네요. 다음, 장식은 꽤 많다. 신비로운 나방 모자이크 오염 방지판 13개. 요즘 이런 거 많이 내네. 꾸밈 요소들이 많아진다는 건 저한테는 좋습니다. 이렇게. 다음, 거울. 너무 귀엽다.
거울에 비치는 디테일,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다음은 커튼. 제가 커튼을 잘 안 달거든요. 달아야겠는데요? 너무 예뻐서. 이러니까 창문까지 기대가 되네. 하나, 둘. 이 디테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나무로 묶어놓은 이 처진 디테일.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귀엽네. 이름이 있어요. 난쟁이 요달프. 다음 식물 난쟁이 요정. 얘도 8개. 왜 이렇게 하찮지? 하찮게 귀엽네요. 그리려보니까 6개. 아, 8개네. 귀여운 색깔. 실내 정원 꾸밀 때 많이 쓸 것 같아요, 얘들. 이렇게 줄지어서 어디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다음은 난쟁이 요정 코치 아트 액자. 이 캐릭터는 제가 처음 보는 캐릭터거든요? 이건 뭘까요? 요정을 의미하는 건가? 이게 버섯 판타지 게이트라는데 버섯 판타지 게이트로 다른 세계로 통하는 작은 포털이라는 환상을 구현해보세요. 작지만 매우 귀엽기 때문에 어떤 요정이라도 자신의 집이라고 착각할 거예요. 어떤 공간이든 마법 세계로 통하는 포털처럼 만들어주는 상상력 자극 아이템입니다. 그냥 장식인가? 뭔 기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나뭇잎 러그. 얘는 러그래요. 이렇게 러그입니다. 나뭇잎 러그. 그 다음 싱그러운 이끼 러그. 우와, 우와, 이거 벽에는 못 붙이나요? 너무 예쁘다. 벽에도 붙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이런 장식은 있으면 너무 좋죠? 장식 밖에 너무 많으니까. 기묘한 관엽식물. 스와치가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이게 잎 색깔이 많이 바뀌니까 훨씬 좋긴 하네요.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으로도 바꿔서 꾸밀 수 있으니까 훨씬 좋죠. 그 다음 모둠식물 디스플레이. 아이고 귀여워라. 네이처 프레스 액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복이 있어요. 잘 보고 놔야 될 것 같아요. 자연요법사 직업군에서 라이프스타일 코치 계열 레벨 10이 되면 얻는 겁니다. 난로. 난로가 너무 귀여워. 이 이끼 표현이 너무 예쁘죠? 나무도 색깔이 조금씩 다르네요. 다음은 탐험가의 장식 세트. 보면은 거울도 있고 작은 식물들도 있고 액자랑 같이 합쳐진 것 같아요. 아, 얘 티저에서 나왔던 애다. 이거 티저에서 봤어요. 유리병 속 요정 나팔꽃. 색깔은 하나입니다. 얇고 섬세한 캐노피. 엄청 귀엽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연결해가지고 침대를 놓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해도 너무 귀엽긴 하네요. 그죠? 이걸로 웨딩이나 이런 걸 꾸며도 예쁠 것 같긴 해요. 얘도 하나만 넣을게요. 다음 이 인형의 집에서 요정이 여기 이렇게 누워서 자더라고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4개. 여기 연못이 있었어요. 앞모습은 이래요. 귀여워. 응, 표정이 바뀐다. 어머, 어머. 귀여워. 귀엽네요. 아, 이게 저는 옷걸이인 줄 알았는데, 티저에서. 얘가 조명이네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얘가 꽃나무인데 이 꽃에서 불이 나오는가 봐요. 이렇게. 그 다음은 이거는 천장이다. 천장 조명. 이렇게 버섯들의 색깔이 조금씩 바뀌네요. 그 다음 요정의 안식처. 전기 효율이 10입니다. 너무 귀엽다 이거. 우와, 방울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우와, 귀여워.
이걸로 무슨 모양을 만들 수 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나무로 된 우체통 보면은 뭔가 편지를 넣고 싶을 것 같은 느낌? 다음은 수납. 제가 티저에서 보고 뭐야 곡선형 계단이야? 라고 했던 게 이 트리 책장인가 봐요. 와, 집안을 이렇게 꾸며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요, 이거? 와, 살펴볼 게 너무 많다. 여기다가 이제 책을 넣어볼게요. 귀여워라. 요렇게. 이 지붕 장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예쁘다. 아니, 벽지 이렇게 놔도 너무 예쁜데요? 풍성한 자작나무의 아름다운 벽. 벽지를 잘 못 고르는데 이렇게 놓으니까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지를 감이 잡힌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네요. 어머, 뭐야 이거? 이거 그건가 봐요. 돌로 만들어진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끼 낀 벽지가 나왔나 봐요. 와, 이거 미쳤다.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아니, 이거 창문이 아니라 벽지잖아요. 와, 이거 미쳤다. 벽지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지? 와, 이 미쳤는데? 이건 뭘까요? 전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걸 보시고 와, 이런 좋은 게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아, 이런 식으로 이거 괜찮네요. 아하, 그래, 의미 없는 게 없지. 다음은 바닥재. 바닥재는 총 3개입니다. 확실히 집 안을 동굴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바닥재들이 있으니까. 바닥재는 이렇습니다. 토대까지? 자, 토대 한번. 우와, 미쳤다. 토대 보세요, 토대. 다음은 울타리를 한번 볼게요. 울타리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이 노란색이랑 민트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음. 자, 이렇게. 계단은 돌계단이네요. 아, 이 계단 진짜 예쁘다. 제가 진짜 딱 바라던 그 돌계단이라서 이거 진짜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진짜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게이트. 이모는 좀 예쁘네요. 다음은 펜드럴. 전 이거를 진짜 많이 쓸 것 같은 게 디즈니 느낌? 아니면 좀 요정의 집 느낌을 진짜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기둥은 진짜 예쁘다. 이것도 예쁘긴 한데 저는 이거보다는 이 나무 느낌을 진짜 많이 쓸 것 같네요. 지금 생각이 났는데 이 스펜드럴은 아마 중세 느낌이나 아니면 성 건축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슨 색이 제일 예쁘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 진한 색이 제일 예쁘네요. 이렇게 표시가 있으면은 높이 제한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저는 이 보라색이 좀 마음에 드는데요? 뭔가 마녀의 집 같은 느낌도 나고, 이 보라색이 좀 예쁘네요. 이것도 예쁘다. 헉, 이거 뭔가 라푼젤 성 만들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이걸로? 다음, 창문. 이 스와치에 따라서 날개 모양으로 장식이 되네요. 스와치도 이렇게 날개 모양이랑 그냥 창문 모양이 있고, 다음 얘는 조금 더 큰 창문. 와, 이 창문도 너무 예쁘다. 바깥에다 꽃을 달아놓으니까 이게 안에서 보니까 되게 예쁘네요. 오, 건축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와, 이 하얀색이 너무 예쁜데요? 이거는 놓을 데가 더 이상 없어가지고 이렇게만 볼게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3. 다음 숲속의 나무 양문형 유리창문. 너무 예쁘네요. 이제 문도 이렇게 하나씩 꺼내가지고, 문 예쁜 거 진짜 많다. 이렇게 꺼내놓고 볼게요. 하나씩.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하나, 열둘, 열셋. 이 문 지금 뭔 차이인지 보이세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모양이 색깔마다 다 달라져요. 이 문이 제일 예쁘네요, 저는. 그 다음. 와. 이것도 이 문이 제일 예쁘다. 지금 조명이 그래서 그런가? 이거는 앞에 이게 있어요. 이것도 있다. 와. 이거는 무슨 상점 같은 거 만들 때 쓰면 좋을 분인 것 같아요. 와, 이거 아이템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리겠다. 이거 생각해내는 것만 해도 힘든데 이 생각해낸 거를 또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진짜 예쁜 건 좀 많이 만들었다. 이런 아치형 그 문은 제가 진짜 바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와주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문까지 다 봤고요. 이거 안 봤다. 이렇습니다. 조금씩 미세하게 다르죠? 자, 오늘 이렇게 건축템 다 살펴봤습니다. 와, 장난 없다 이거. 제가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 벽지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 지붕 장식, 그리고 토대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 어떠셨나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본 신비로운 자연 확장팩 리뷰였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